100일 중에 딱 5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숫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과거 기록들을 쭉 줄 세워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저렴하다는 판정을 받은 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숫자를 풀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뒤집힌 어느 군 훈련 일정 이야기입니다. 이 겉으로는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소식인데요. 이 두 가지를 겹쳐놓는 순간 지금 시장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2주에서 3주가 왜 특별한지가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 남자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름은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 국장이고요. 지금 미국 상원 앞에 가 있는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그 법의 백악관 쪽 협상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조지아주 방위군 소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 법무관 과정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잠깐 전해드렸던 그 출국 소식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일정은 이미 못이 박혀 있었어요. 이달 24일, 이 백악관 마지막 출근, 27일에 훈련소 입소. 원래는 4월달에 시작했어야 될 훈련인데 법안 협상 자체가 길어지면서 한 차례 미뤘고요.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미국 매체 크립토 인 아메리카는 두 번째 연기는 허가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집 명령이 이미 떨어졌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백악관은 대행 체질까지도 짜놨습니다. 위트 밑에서 함께 일해온 해리 정 부국장이 업무를 넘겨받는 그림이었는데 협상이 제일 뜨거워지는 순간에 사령탑이 자리를 비우는 셈이기 때문에 해외 매체 중에서는 이 법안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을 단 곳까지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월요일 이 그림이 통째로 뒤집혀버렸죠. 위트가 자기 계정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을 옮기면 이래요. 훈련이 연기됐다.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안 된다던 두 번째 연기가 된 겁니다. 왜 갑자기 가능해졌을까요? 누가 어떤 절차로 밀어준 건지 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여기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다만 사유를 몰라도 읽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우선순위입니다. 회사로 따져봤을 때 결산 시즌에는 연차부터 반려가 되죠. 안 된다던 군 훈련 연기가 성사될 만큼 지금부터 휴회까지의 이 몇 주가 그만한 무게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묘한 소식이 하나 더 겹칩니다. 위트의 업무를 대신 맡기로 했던 해리 정 부국장이 2주 뒤에 공직을 떠난다고 발표한 건데요. 일주일 전에 짜여있던 그림이 정확히 거꾸로 실현이 된 거고, 떠난다고 했던 사람은 남고 남는다는 사람이 떠나고, 위트가 남는다고 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쟁점이던 윤리조항 문제는 지난 영상에서 따로 전해드린 대로 아직 문구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죠. 8월달 초쯤에는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로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전에 끝을 보겠다는 쪽으로 실무진의 일정이 맞춰졌다는 거. 이건 누군가의 전망이 아니라 일정표로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시간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시간표가 돌아가는 동안 정작 시장은 지금 어디쯤 서 있었을까요? 여기서 처음에 던졌던 그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코인이 실제로 오고 간 기록,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크포스트라는 분석가가 최근 이런 진단을 내놨죠. 비트코인이 저평가 구간에 다시 들어왔다. 근거는 MVRV 지표라고요. 그 이름은 어렵겠지만 뼈대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 가격이 시장 참가자들이 실제로 치른 값에 비해서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느냐 이거를 바로 잴 수 있는 잣대인데요. 전에도 몇 번 소개드렸던 그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에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눈금이 늙는다는 건데 시장이 커지고 구조가 바뀌면 옛날에 통하던 기준들, 그러니까 몇 배쯤 되면은 과열이더라. 이런 절대 눈금들이 점점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숫자를 그대로 읽지 않고 등수로 바꿔서 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 키 잴 때랑 똑같죠. 키가 몇 센티냐가 아니라 또래 100명 중에 몇 번째냐를 보는 것처럼 오늘의 저평가 정도가 과거 기록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걸 100분이라고 부릅니다. 재는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취지는 분명해요. 기록을 줄 세웠을 때 지금보다 저렴하다고 판정된 날이 100일 중에 5일 수준이다. 그 정도로 깊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건요. 이 신호가 올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지난 2월 초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비트코인이 1억 2,500만 원 선 지지가 무너지면서 8,900만 원 아래까지 밀렸었는데 그때 같은 분석가가 같은 지표로서 최신부 구간, 그러니까 10% 아래 진입을 알렸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몇 주 만에 1억 원대 초반까지 회복을 했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신호 뜨면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이 마무리가 아니라 6월 말에 다시 8,800만 원대까지 밀리게 되면서 저점 부근을 한 번 더 시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9,6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의 정직한 사용법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바닥 버튼이 아니라 바닥이 만들어지는 동네를 알려주는 표시라는 거. 이 다크포스트 본인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런 깊은 구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의 바닥이 형성되는 시기, 이때와 여러 차례 겹쳐왔다라는 거.
여기서 바로 오른다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바닥이 다져져 왔다는 이야기겠고, 같은 집계회사의 다른 분석가는 한 발 더 차갑게 말을 합니다. 이 지표는 정확한 바닥 날짜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고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싼 상태로 오래 머물 수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크포스트 스스로도 2월달에 거래소가 지갑을 대규모로 정리하는 이벤트가 이 숫자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단서까지도 달아나섰는데요. 숫자 하나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건 분석가들이 먼저 말하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본인 계정에 올라온 문장과 집계 화면의 몇 분위 숫자, 여기까지는 기록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사 밖에서 제가 시간표 옆에 잘 대본 대목들입니다. 2월과 7월달, 이 눈금으로만 봤을 때 시장은 같은 동네에 서 있었죠. 근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로 달력인데요. 2월달에 저 신호가 떴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뉴스에서는 기다릴 날짜가 없었습니다. 온통 하락과 공포 이야기뿐이었었는데, 이 저렴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기다려야 되냐, 이게 바로 비어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다릅니다. 이 8월달 첫 번째 주 휴회라는 마감이 걸린 절차가 상원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절차의 실무 총책이 군 훈련까지도 미뤄가면서 끝을 보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그 5%짜리 깊은 곳인데 지금 시간에는 마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저렴한 자리랑 날짜가 정해진 재료, 같은 몇 주 위에 겹치는 거, 적어도 2월달에는 없었던 조합입니다. 이 겹침이 유독 크게 다가오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인데요. 지금 미국 상원에가 있는 이 법이 뭘 정하느냐, 코인 하나하나를 어떤 종류로 분류하고 어느 감독 아래 둘지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합니다. 근데 바로 그 분류 문제를 놓고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으로써 수업료를 가장 오래, 가장 비싸게 치른 자산이 바로 XRP거든요. 규칙이 확정되는 순간의 무게감이 다른 코인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창의 결과에 대한 민감도로 치자면은 XRP는 구조적으로 맨 윗칸에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주에서 3주 정도 휴회 전에 창 안에서 상원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 깊은 눈금 체류랑 재료 확정이 겹치는 3분기 후반이 방향성 전환을 시도하는 유력한 구간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국면에서 XRP는 분류 이력들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두 번째 연기는 안 된다는 통보까지도 뒤집어가면서 실무 최전선이 완주를 선택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일정이 보여주고 있는 신호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이 최신부 눈금 구간은 장기 바닥이 형성되는 시점과 반복해서 겹쳐왔었고, 2월달에도 몇 주 안에 반등이 나온 전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재하락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2월달과 다르게 이번에는 날짜가 바뀐 자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켜볼 자료는 3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위트가 정말 끝까지 자리에 남는지, 다시 소집됐다거나 실무진이 추가로 빠진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시간표 신호는 뒤집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100분위가 한 자릿수를 벗어나는 순간의 가격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 지금 XRP 가격대 위에서 빠져나오는지, 아래로 깨진 뒤현지에 따라가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8,900만원 선을 다시 시험하는 장면이 온다. 그 자리가 버텨주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결국에 안 된다던 군 훈련 연기가 뒤집혔고요. 그건 휴회 전에 끝을 보겠다는 쪽으로 실무진의 달력이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록상으로 100일 중에 5일밖에 없던 깊은 눈금에 서 있고, 이 자리는 바닥 버튼이 아니라 바닥이 다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2월달과 다른 딱 한 가지, 이번에는 달력에 마감이 있고요. 그 교차점에서 분류 수업료를 가장 비싸게 치른 XRP가 가장 민감한 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말고 XRP의 저 자리를 똑같이 대봤을 때 과연 몇 %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XRP의 원가표를 직접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